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호영 대표입니다. 자, 오늘 7월 22일 화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1%대 급락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나온 하락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하락의 이유를 지금 계속 찾아보고 있지만 딱히 어떤 이유가 돼서, 그러니까 무언가가 이유가 돼서 하락으로 전환됐다라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계속 뉴스를 찾고 있고 보는데 사실 그렇게 하락할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제일 그 큰 악재는 역시나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점인 것 같아요. 오늘 나오는 헤드라인은 모두 다 연고점 경신 후에 이제 외인 기관 매도세 하락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자, 상승 흐름을 보이던 오전장이었는데 오후장에는 급격한 하락으로 전환이 좀 됐죠.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이었는데 사실 외국인과 기관의 공격적인 매도는 오후에 나왔지만 오전에도 쌍끌이 매도세이긴 했어요. 오전장에서 이제 연중 최고점을 경신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특별한 그런 어떤 대외적인 악재라든지 지금 관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거지 다 악화된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불거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차익 실현성 물량으로 저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2% 가까이 하락하려고 쭉 밀렸었다가 이제 반등 흐름이 좀 나왔는데 고가권에서 그래도 추세는 무너지지 않은 게 이제 좀 다행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내일 이제 일정을 보면 파월 의장이 은행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가 금리 인하에 압박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파월이 어떠한 반응을 내놓을지 요 관심이고요. 미셸 버만 연준 이사도 연설을 준비를 하고요. 연준 위원들이 연설에 나서면서 이제 FOMC가 이번 달에 열리는 7월 FOMC 정확한 날짜가 저희 쭉 뽑아놨는데 7월 30일이니까 달력이 가려져 있네요. 네. 7월 30일 다음 주죠. 이제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데 이 FOMC가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같아요. 하반기 금리 인하 하니 안 하니에 대한 이번에 동결 가능성이 또 여전히 높긴 하지만 왜냐면 해줄 만한 이유가 없죠. 하려면 지금 관세 부분부터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 상황으로 본다면 동결로 가면서 이제 하반기에 그럼 세 번의 이제 FOMC가 남아요. 이번 7월달 FOMC가 끝나면 하반기에 네 번밖에 없기 때문에 9월, 10월, 12월 한 번이라도 금리 인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증시 분위기에서 새로운 상승 모멘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7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 지수 매크로 일정이 나오고 오늘 관심 섹터를 보자면 AI 관련주와 K 컨텐츠, 이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말 뚫고 올라간 것은 K 컨텐츠다. 그리고 이제 오후장 들어서 상법 개정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상법 개정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도 같이 움직였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책주가 드디어 조금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다시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 미르 4,610원이 평단인데 오늘도 4,700원째 매수 사인 드렸고 5,100원의 절반 수익 실현을 했는데 좀 빨랐어요. 오늘 변동성도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좀 빨랐는데 오늘 매수를 못 하셨더라도 우리가 기존에 계속 매매하던 거기 때문에 물량은 있죠. 그래서 스튜디오 미르 제대로 좀 잡아봤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연중 최고점을 경신한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제 미국과 마찬가지로 신고가 경신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전장에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약간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오후장에 이제 매도량을 급격하게 늘렸었던 외국인과 기관 이 메이저 수급들입니다. 그래서 양지수가 급락이 됐는데 없었어요. 특별한 악재는 지금 찾아봐도 아직은 없습니다. 환율이 지금 뭐 오르고 오늘 좀 오르고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이 위치를 사수를 하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근데 환율이 지금 1,400원 다시 근접했기 때문에 이거 역시 악재임은 맞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비싼 환율에 고환율에 지금 굳이 살 필요는 없으니까. 자, 그런데 가장 큰 악재는요. 역시 많이 오른 주가. 이게 증시 격언이잖아요.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 차익 실현성 물량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 어제는 좀 생각보다 많이 조용했죠. 근데 오늘은 오전장부터 변동성이 매우 컸고 이런 수급 이동 때문에 오후장에 이제 지수 급락하면서 종목별 음봉 자체가 좀 두꺼워졌습니다. 하락 종목 수는 2,200개 정도 쌓여왔고요. 다행인 점은 이겁니다. 추세가 꺾인 모습이 아니고 눌리면서 이제 쉬는 좀 모습을 보인 것이고 상승 추세 유지 중이면서 이제 무엇보다 정책주가 다시 강세를 보인 점. 자사주 보유 상위 기업 메커스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200만 주의 자사주 소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44% 747만 주 가량의 자사주 중에서 이 600만 주를 연에 200만 주씩 3년간 순차적으로 소사시 아니고 소각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직 상법 개정이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 계속 개정안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책을 수용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빨리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한동안 잠잠해졌던 이 정책주의 신뢰도를 붙일 수 있고요. 자사주 보유 기업들 지금 수급 강하게 형성되면서 인포바잉, 뭐 부국증권 다들 상승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사주 보유 기업들 수급이 강하게 형성된 흐름인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AI 100조 펀드를 위한 산업기금법이 정무위를 통과했어요. 그러면서 AI 관련주 역시 강세 흐름. 이게 새 정부의 간판 정책이 AI 정책 아닙니까? 드디어 이제 구체화된 모습이 나왔고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이 덩달아 상승을 했습니다. 저희 강연회 때도 설명드렸지만 이 스테이블코인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죠. 이것은 미국의 달러 패권 강화, 미국이 달러 패권을 강화시키면 다른 나라의 통화는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다들 방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원하기만 스테이블 코인을 꼭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주들의 이제 신뢰도가 더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정부 주요 정책주들이 다시 순환을 시작하는 모습이고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한 달은 새로운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시기이고 이후에 이 한 달 지났잖아요. 이제 거의 2달 가까이 돼가는데 이 정도가 되면은 정부 인선이 이제 마무리가 되죠. 정부 인선이 마무리가 되고 정부 인선이 마무리가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찐 수혜주가 나타나게 될 거고 지금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줄 것이고 관련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 우리는 미리 좀 매수하면서 잘 준비를 했어요. 이제 향후 흐름이 원하는 대로 나온다면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그래서 종목별로 흐름을 살펴보면 말씀드렸던 이 자사주 소각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면 어마무시한 상승 흐름이 나왔어요. 메커슨 바로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왜냐면 당연하겠죠. 상법 개정 지금 논의 중인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어떠한 그 각자 이제 여권 야권에서 서로 이제 추구하는 방식이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상법 개정 안에 있는 세부 조항들을 좀 발의를 하잖아요.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 전에 아주 그냥 선제적으로 자사주 처분하는 메커스입니다. 이거 자체가 호재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법 개정에서 주식시장에 봐야 될 거는요. 여러분 상법 개정이라는 건 냉정하게 말해서 기업에게 좋은 건 1도 없어요. 기업에게 뭐가 좋겠어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은 있죠. 주주들에게 좋은 건 있어요. 하지만 기업적으로는 좋은 게 없어요. 기업적으로 좋지 않으면 주가는 오르지 않아요. 근데 주주에게 좋은 점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주주에게 좋은 게 뭐냐? 바로 요겁니다. 자사주 처분. 자사주를 처분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발행 주식에 자사주는 들어가요.
근데 그 발행 주식에서 자사주를 소각해버리면 1000주가 있었는데 100주를 소각하면 900주가 남죠. 그러면 배당금을 줄 때도 1000분의 1로 주던 배당금이 90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득이잖아요. 굉장한 이득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메커스 같은 기업은 44%의 자사주를 보각하고 있거든요. 이거 싹 없애버리면 어머나 배당금이 2배로 뛰는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자, 그래서 이제 자사주 처분 자체가 호재가 되는 거고요. 이번에 200만 주 소각, 예정일은 30일인데, 차례차례 소각. 이 소각 자체가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이고, 당기 순이익의 30% 이상, 그러니까 배당을 주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이렇게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이 배당을 실시하면서 자사주를 소각하면 누가 봐도 인기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회사 주식 사면 배당금이 커지는데, 외국인이나 기관 입장에서도 얘네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배당금으로 쭉쭉 들어오니까 그냥 보유할 수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힘이에요. 주가가 상승하는데도 외국인 기관이 턱 매수해 놓고 계속 보유하겠대. 이것만큼 다 안정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경영권 방어를 위한 조치들은 필요하죠. 그러니까 기업적으로 이 상법 개정이 기업에게 좋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돼. 3% 룰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뭐 20%를 보유하든 30%를 보유하든 감사위원 선출하는데 투표권은 3%만 행사할 수 있어. 방어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은 다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포바인이 54%, 신영증권 53%, 일성IS 48.8%. 와, 아니 30% 비중 넘는 기업이 그 자사주 보유량 넘는 기업이 있는 것도 대단한 건데 40%, 심지어 50% 넘어가는 기업들도 이렇게 많습니다. 호재죠. 이거는 그러니까 내용적이고 기술적이고 뭐 테마성이고 다 필요 없고 일단 그냥 눈앞에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잘 봐야죠. 오늘 제가 인포바인을 사실 다 팔았어요. 좀 아쉬운데 내일 다시 살 수도 있을 겁니다. 왜 팔았냐면 이거 더 살려고. 오늘 좋았잖아요, 스튜디오 미를. 그래서 뭐 인포바인을 다 판 거 아쉽진 않지만 어차피 물량이 거의 없었으니까 다시 한번 살 수 있을 거예요. 네커스가 오늘 이제 행동을 개시했죠. 이 행동을 개시한 기업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정부 정책을 다 신경 쓰고 있다는 거고, 여러분 정부에서 정책으로 만든다 그러는데 기업이 그거 거부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거부할 겁니까? 법인데. 악법이든 뭔 법이든 법이잖아. 1년 내에 이제 자사주는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되고 기존 보유하는 것도 유예기간을 부여하겠지만 다 소각해야 된다라고 지금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소각해야 돼요. 이거를 자사주를 소각을 해야지. 그럼 다른 기업에 블록딜러 넘긴다? 경영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블록딜러 넘기는 순간 자사주가 아닌 게 되잖아요. 그들이 보유한 주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하죠. 그래서 이거 소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소각을 하게 되면은 기존 주주들은 이 내 주식의 가치가 그만큼 희소성이 생기는 거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메커스가 일단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이 자사주 비중이 큰 기업들은 모두 다 수혜주기 때문에 비중 큰 순서대로 갑니다. 부국증권, 신영증권은 근데 이런 모양새가 나온 것은 프리마켓에서 이미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 캔들 자체는 음봉이지만 오늘 급상승을 보였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인포바인 이런 기업들이 모두 일성IS도 윗꼬리가 길지만 한번 슈팅이 나왔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까지 주가가 오른 것으로 반영되지 않았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많이 오르지 않은 기업들도 있고요. 인포바인이 뭐 얼마나 올랐다고? 얼마 안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추가 상승이 저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사주 소각 관련된 기업들은 우리가 잘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메커스, 인포바인, 뭐 부국증권과 같은 기업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주사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보다 이게 더 파격적이죠. 지주사 리밸런싱으로 제가 원익이나 이런 기업들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지주사 리밸런싱은 사실 뭘로 해주는 겁니까? 뭐가 돼야 되죠? 지주 그 자사주가 아니고 손자회사나 자회사들의 가치를 지주사에게 평가를 시켜주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주가적으로 어떻게라는 게 구체적으로 없잖아요. 시장에서 인식하고 이해해줘야 되고 얘네들도 자산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요 실제로 리밸런싱을 해주려면 그것과 관련된 펀드를 조성해서 그 펀드로 얘네들 주식을 사줘야 돼요. 그래서 올려야 됩니다. 그냥
야, 원익은 자회사 가치가 5조인데 5조로 올려 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시장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해줘야 되는 건데, 아닌데, 뭐 이익 구조를 봤을 때 얘네 5조 가치를 같이 지닌 기업들이 버는 돈 자기들끼리 다 소화해서 또 다르게 재생산하는데 원익은 그냥 간판만 있는데, 이러면 이제 이 원익을 이 지주사 없애버리라고 하든지 뭐 어떻게 해야겠죠. 예를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구체화되지 않기 때문에 지주사 리밸런싱이라는 것은 펀드 조성이 된다. 이런 얘기 나올 때 이제 오를 거고요. 이런 부분들 말고 우리가 상법 개정에서 봐야 될 것은 자사주에 관련된 겁니다. 자사주 관련은 그냥 바로 이득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얘기하다가 이제 잠깐 나온 인포바인을 팔고 매수한 우리 스튜디오 미르. 오늘 사실 스튜디오 미르보다는 오전 초반에 더 빠르게 오른 건 뭐였어요? YG 플러스입니다. YG 플러스가 더 빨리 올랐어요. 왜 올랐어요? 얘네 넷플릭스랑 계약했습니다. 넷플릭스랑 한국 시리즈 OTT를 독점으로 이제 유통한다라는 계약을 맺어서 이걸로 인해서 강세 흐름을 보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스튜디오 미르랑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튜디오 미르는 진작에 넷플릭스랑 계약을 맺었고요.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뭐 어디였더라? 최근에는 이제 마블이죠.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에 공급하고 있고 파라마운트 뭐 지금 글로벌 OTT사에 모두 계약 맺고 이 애니메이션을 공급하고 있는 게 스튜디오 미르고 YG 플러스는 이제 오늘 요 넷플릭스와 손잡고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의 OST 글로벌 유통에 나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큰 뉴스예요. 올해 들어서 YG 플러스의 주가가 떨어진 적이 없어요. 뭐 올라서 떨어진 거 말고 연초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올랐잖아요. 우리도 이제 여기 2월 달에 이제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이후에 횡보 기간이 좀 길어서 그냥 다 팔았거든요. 그냥 다 팔고 나서 계속 오릅니다. 추세적인 상승 흐름 타죠. 마치 우량주처럼. 마치 YG 엔터테인먼트처럼. 그죠? 이런 식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YG 엔터 진짜 많이 올랐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는 원래 탑픽이 JYP 엔터였는데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티스트의 인지도 자체가 약간 좀 밀리고 있어요. 아티스트만 전문으로 육성하는 이 JYP 엔터인데 아티스트의 힘이 딸리면 안 되겠죠. 그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YG 엔터의 브랜드 네임 밸류를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해요. 지금 평가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력 아티스트. YG 엔터는 누가 봐도 블랙핑크인데 솔직히 블랙핑크랑 계약이 파토가 났었잖아요. 그때 주가가 한번 급락했었고. 근데 이제 다시 같이 활동을 뭐 어떻게 좀 협업 개념 지원을 한다. YG의 DNA를 버리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영향을 좀 받는데 이 JYP 엔터는 지금 주력이 좀 애매해요.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좀 엔터 사업이 갖고 있는 특징, 감각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트렌드. 자, 어쨌든 그래서 YG 플러스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는데 막판에 와서 이 고점 자리에 와서는 넷플릭스 계약권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커진 거고 스튜디오 미르는 왜 올랐을까요? 넷플릭스랑 진짜 계약돼 있고요. 파라마운트와도 계약이 돼 있고요. 심지어 자, 제가 여기 이제 6월 달에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매매했을 때에는 마블과 계약했어요. 아니, 마블이랑 계약을 했어. 그러면 말 다 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마블이 디즈니 거니까요. 세계 최고의 OTT 기업과 계약을 맺은 거야. 그러니까 거의 점상 시세로 갔잖아요, 이날 6월 19일 날. 그래서 이러한 상승 흐름을 보인 것인데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잦아들었죠. 이거 이슈가 이렇게 한 번에 끝날까? 전 절대 안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시진핑 방한 얘기가 나왔을 때. 왜냐면 우리나라의 컨텐츠를 제일 많이 소비하는 게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미르도 당연히 인기. 자, 그래서 올라왔는데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상승 흐름이 오늘 나온 것은 저는 안 봤습니다만은 캐데헨이라는 이 캐데헌이라는 요 약칭의 이 애니메이션이 있다고 해요. K-pop 데몬 헌터스라는
저도 이 예고편 이 채널 넷플릭스 채널 돌리다가 봤는데 케이팝 그 아이돌이 이 퇴마를 하는 그런 컨셉의 이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뭐야 이거보다 더 그냥 이것만 보면 돼요. 근데 이 스튜디오 미르가 이 캐대언 제작에 일부 참여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이전부터 있었고 그래서 이제 상승을 했고 지금 여기 OST가 골든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게 빌보드 4위? 뭐? 빌보드 2위 아니잖아. 4위라고. 4위에 올랐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들이 있는 게 아니라 4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겨울왕국을 넘어섰다라는 이 얘기가 나왔어요. 겨울왕국이 몇 위야? 5위까지 했다고 하는데 빌보드 4위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엄청난 지금 인기 대단한 거죠. 엄청난 거예요. 빌보드잖아요. 스튜디오 미르 주가가 오늘 상한가를 안 간 게 오히려 더 신기합니다. 작은 회사니까요. 큰 회사는 아니잖아요. 시총님 1,700억짜리 회사인데 이 정도 뉴스면은 상한가에 가도 무방할 만큼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양하게 이제 매매를 했는데 오늘도 이제 매매를 좀 해봤고요. 신고가가 나와서 연중 고점이 나왔는데 역대 고점이 저기 작년 4월 달입니다. 10,000원대 고점 가격이 있는데 무증 때문에 그랬구나. 한번 다시 갈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무증까지 했다라는 것은 뭐 주주 환원에 대한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의지도 있다라는 기업입니다. 스튜디오 미르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볼만한 종목은요. 포바이포입니다. 이거 역시 정책이죠. 포바이포. 오늘 오랜만에 상한가 갔는데 포바이포 역시 제가 솔직히 운이었지만 이걸 점상을 먹은 의도한 게 아니라 운이었지만 굉장히 큰 수익률을 올렸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오늘 상한가. 왜냐? 드디어 나왔어요. AI 100조 펀드. 100조 AI 펀드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전부터 강세는 보였는데 오후장에 정책주들의 수급이 몰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강세가 다시 시작이 되기 시작을 했고 한국산업은행을 통해서 이제 100조 지원하는 법안이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산업은행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퓨리오사 AI, 퓨리오사 AI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산업은행, 뭐 DSC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자금을 출자해서 퓨리오사 AI,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의 가장 성공한 모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포바이포는 자금을 투자한 게 아니고 픽셀이라는 자사 솔루션을 이 퓨리오사 AI의 이 그래픽 카드죠. 레니게이드에 탑재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퓨리오사 AI가 올라갈 때 관심을 받을 때 포바이포가 상승을 하는 거예요. 퓨리오사는 비상장사니까. 그래서 퓨리오사 AI에 지원을 하면 포바이포가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포바이포를 계속 잘 봐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산은법 개정안 쭉쭉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드디어잖아요. 원래 간판이었어요. AI 관련 이 얘기는 간판, 이 새 정부의 간판 정책이었어. 근데 드디어 지금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요? 포바이포뿐만 아니고요. 지금 오늘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도 급등을 보였는데 크라우드웍스에는 금융권의 이제 AI 솔루션 요거 데이터 전처리 플랫폼을 공급한다. 제1금융권에 요 얘기 때문에 이제 상승을 보였는데 결국에 AI 100조 펀드가 당연히 이제 하드웨어적인 스타트업 부분을 다 지원을 할 거고 그 부분들이 흐름을 모아서 기존의 AI 관련주들도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런 흐름들로 지금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하락이었지만 정책주들이 새롭게 다시 뭉쳐지면서 다시 한번 랠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수가 고가권에서 1% 이상 하락하는 하락을 보였지만 어떻게 보면 추세는 지키고 있고 고가권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고가권 박스권이 지지 라인을 형성하게 해줄 거예요. 이 고가권 박스권이 지지 라인을 만들어주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 발판이 되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발판, 지금 만들고 있는 발판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겠고 떨어지는 칼라는 받지 말고 지지력 확인한 다음에 저가 매수 우리는 계속 노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반등을 이용한 수익 실현을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도 수익을 올렸고요.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꼭 모든 종목이 하락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특정 섹터나 테마로 수급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수익을 더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서 내일 장도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수익 올리시는데 제 영상이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얘기 드린 정책주들도 많이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솔직히 하락 구간, 상승 구간 이런 것들보다 지금 현재의 추세 자체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차라리 하락하면서도 추세 저점 맞으면 지지 받으면 좋은 거고요. 상승이 나오면 그냥 좋은 거고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내일 흐름 잘 관찰하면서 확인 후에 대응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대응하시느라 정말 수고들 하셨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오후 되시고 저는 내일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